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송태공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6강전 세 판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올해는 새로운 우승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기 우승자 최철원 구단이 탈락을 해버렸죠. 네, 이제 최철원 구단이 탈락하면서 새로운 우승자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대국을 하는 이 선수가 그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대국자 정말 기대되는데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7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카누 포인트로 입신의 반열에 오른 구단의 기사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승 상금 5천만 원이 주어지고 있고요. 24강전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 결승전은 3번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16강전 네 번째 대국입니다. 자, 전기 준우승자였던 홍성지 구단은 라이벌전 이용구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선착을 해 있고요. 최철원 구단은 원성진 구단에게 패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목진석 구단이 허영우 구단을 꺾고 지금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대국은 박정환 구단과 윤준상 구단의 대결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 하면 맥심커피배의 사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제17회가 5번째 출전인데 무려 3번의 결승 무대, 2번 우승, 1번 준우승. 정말 그리고 카누 포인트 1위에 빛나는 그런 네, 기사입니다.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음 판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대결의 승자는 이창호 구단과 강도윤 구단의 승자와 맞붙습니다. 네, 그리고 윤준상 구단도 박정환 구단에게 또 상대 전적면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대국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국 박정환 구단과 윤준상 구단 이 두 우승 후보 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대국인데요.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공격면으로 봤을 때는 윤준상 구단이 그리고 타계나 무난하게 판이 흘러갔을 때는 박정환 구단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준상 구단 입장에서는 최대한 판을 어지럽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네. 박정환 구단은 좀 무난하게 그렇게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국면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박정환 구단과 윤준상 구단의 대결 함께 하시죠. 바둑과 커피의 만남 제17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16강전 네 번째 대결입니다. 먼저 돌을 가리겠습니다. 윤준상 구단이 백을 쥐어서 돌을 가렸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맞췄습니다. 오늘 대국 박정환 구단의 흑번, 윤준상 구단의 100번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포석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네. 서로 준비해왔다는 듯이 그렇게 착점을 하고 있네요. 자, 박정환 구단 한국 랭킹 1위. 그래서인지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는데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도 좀 박정환 구단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약간 관심을 조금은 덜 가지는 게 박정환 구단에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박정환 구단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바둑팬 분들이 박정환 구단에게 이제 바라는 모습은 사실 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대회에서 네. 좀 그러니까 그 전에 1인자였던 기사들이 너무 완벽했던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많은 바둑팬 분들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조은영 구단, 뭐 이창호 구단, 또 이세돌 구단 이런 그 포스를 좀 기대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기대가 박정환 구단에게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네. 어떻게 보면 1인자가 겪어야 할 그런 과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1인자만의 또 이 무게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짊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이 얼마 전에 GS 칼텍스배 본선에서 안성준 선수에게 패했어요. 네. 너무 며칠 전이기 때문에 좀 이 컨디션이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약간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 박정환 구단은 지금 컨디션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들어서 지금 굵직굵직한 그런 시합을 계속 치르고 있는데요. 물론 그 와중에 우승컵을 하나 차지했어요. KBS 바둑왕전 우승컵을 차지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명인전에서 이세돌 구단에게 물론 명인전과 KBS 바둑왕전 하나씩 우승컵을 나눠 갖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내상이 있는 쪽은 박정환 구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네. 며칠 전에 펼쳐졌던 GS 칼텍스배에서도 또 상당히 뼈아픈 또 반집 패배를 당했거든요. 컨디션이 그렇다고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그 패배의 아픔이 오늘 대국에 영향이 없어야 될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윤준상 구단 같은 경우는 2016년 들어서 아직 뭐 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컨디션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를 좀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네. GS 칼텍스배도 지금 진출해 있고 맥심 커피배도 16강전 진출해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박정환 구단과 윤준상 구단. 자, 상대 전적으로는 윤준상 구단이 앞서 있습니다. 4승 3패인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 그 세 판은 박정환 구단이 다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 보면은 4연패를 당하다가 이제 박정환 구단이 성적이 완벽히 이제 좋아지는 타이밍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이럴 때 좀 이 두 대국자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데이터적으로 상대 전적 면에서는 윤준상 구단이 앞서 있지만 또 이 최근의 컨디션은 또 박정환 구단이 낫거든요. 아무래도 연승 중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느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대국자가. 일단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연패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 최대한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야죠. 최근에 연패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예전에 이겼던 기보를 보면서 좀 자신감을 다시 찾는다든지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곤 합니다. 네. 윤준상 구단입니다. 자, 윤준상 구단 하면 역시 2007년에 국수전 우승 가장 인상 깊고요. 2011년 한국물가정보배 준우승 속기전이었습니다. 천원전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자, 작년에 옥하계배 한국 대표로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윤준상 선수 하면은 작년에 이제 뭐 옥하계배 한국 대표 이것보다도 바둑리그에서 공동 다승왕 그게 가장 좋았던 성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정환 구단. 박정환 구단 맥심 커피배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13기, 14기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고요. 박정환 구단이 13기에 처음으로 이제 구단이 돼서 참가를 했는데 바로 우승. 그리고
단 1패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연승으로 13기, 14기를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5기 때 준우승. 그리고 16기 작년에 이제 8강전에서 박정상 구단에게 패하면서 탈락을 했거든요. 이런 또 결승전에 많이 진출을 하면서 이런 결승의 맛을 느낀 기사는 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번 17기도 당연히 우승을 노리고 있겠죠. 지금 프로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2016년이 지금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시합이 없었던 기사는 뭐 한두 판밖에 없을 이 시기인데 네. 박정환 구단 벌써 하나 우승, 하나 준우승. 물론 올해 다 이제 했다기보다는 작년에 이제 올라가 놨던 기전이긴 하지만 네. 벌써부터 이 프로필상에 써 내려갈 게 많습니다. 워낙 성적이 좋으니까요. 계속 연결이 되는 네. 거예요. 보통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어디서 무슨 성적 냈나 좀 데이터를 찾아봐야 되는데 박정호 구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데이터를 좀 빼고 써야 돼요. 네. 너무 많아서. 어떻게 요약을 할지도 좀 고민되고요. 프로 기사들이 대체로 전역을 하자마자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윤준상 구단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걱정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윤준상 구단도 그렇고 뭐 원성진 구단도 그렇고 이제 군에 갔던 선수들 과연 내전의 기량을 그대로 네. 보여줄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정말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승부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었고 네. 내용도 한층 더 좀 노련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 내용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보통 이 후배 기사들이 이 훌륭한 선배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조한승 구단이 그런 모습이 좀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물론 이제 뭐 군에 간다는 거는 항상 조금 좀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군에 갔다 오면은 승부 세계에서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꽤 많았어요. 네. 물론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근데 군에 갔다가 제대한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후배 기사들이 내가 관리만 잘하면은 군대를 다녀와도 충분히 승부를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네. 좀 자신감이 생기고 있죠. 선배들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앞으로 군에 입대할 후배 기사들이 또 선배 기사 이번 맥심배에 참가하고 있는 홍성지 구단이나 윤준상 구단의 또 모습을 보고 많이 본 받을 거예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약간 좀 전투적인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붙이는 수를 두었는데 글쎄 윤준상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둘 수 있는 수가 거의 젖히는 수 한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고 난 이후에 이을 것인지 호구칠 것인지 이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돌이 낮게 있기 때문에 이 끼워서 있는 수는 정석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돌이 이제 높게 있으면 이제 막아서 실리는 빼앗겨도 좀 두텁게 둘 때는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협공이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상합니다. 네. 그럼 보통 정석을 둘 때 한 수 둘 때마다 좀 이 선택이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백의 웅수가 젖히는 곳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젖힌 이후에 뭐 이런 데를 둔다든지 아니면은 이 젖히는 수로 뭐 붙인다든지 이런 수를 둘 때도 있긴 한데 진짜 특수한 경우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거의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윤준상 구단은 젖히고 난 후의 그 변화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석도 물론 무난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지만 또 계속 진행을 시키면 정석이 너무 복잡해요. 네, 그렇죠. 여기를 이제 젖히고 있고 밀어서 올라갈 때 뛸 수도 있고 여기를 또 짚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붙이고 그래서 뭐 한 칸 뛸 수도 있고 여기로 한 칸 뛸 수도 있고 이 모양 자체가 정석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석이 끝나면은 바둑판의 4분의 1이 다 마무리되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박정환 구단 쪽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뒀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그냥 전투를 피하려고 뒀다면은 이 저친수로 그냥 3-3을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 부친수로 3-3을 들어가고 백이 뭐 맞고 넘어갈 때 여기 이제 잡으면은 좌기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지 않고 이 붙였다는 것은 이 나가서 조금 적극적인 정석을 진행시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백이 끊는 변화는 없는 건가요? 아니, 끊는 수도 있긴 있는데 거의 그냥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런 건데 실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짜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벽을 쌓아서 뭔가 공격을 하든지 집을 짓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끔 나오는데 백판에 한 판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그림은 끊고 백이 세력을 차지하고 혹은 실리를 차지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백이 하나만 끊어놓고 귀 쪽을 막아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끊어놓고 길을 둬도 이렇게 막으면은 이 모양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서 둔다라면은 사실 이런 정석 진행 모양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모양 자체도 백이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고요. 윤준상 구단이 정석 선택을 놓고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제한 시간 모두 사용을 했고요. 초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다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장면인데 네. 장고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까지는 당연히 예상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있느냐, 호구 치느냐. 네. 그러니까 호구 치면은 그러고 이제 여기가 지금 뭐 크게 비어 있기 때문에 흙이 뭐 걸치는 정도로 진행을 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이런 진행이냐 아니면은 있고 사실 여기서도 변화가 너무 많아요. 어깨 짚는 것도 있고 한 칸 뛰는 것도 있고. 네. 자, 실전에서는 이었는데요. 지금 있기 전에 이 장면에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있는 것과 호구 치는 것 이거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느낌이 안 오거든요. 일단 이 있는 수가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정석 진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구를 친다라는 것은 흙이 이곳을 이제 지금 밀어갔지만 찌르고 들어갔을 때 막지 않고 이제 늘어서 이런 식으로 중앙에 2점은 주지만 상변을 차지하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었다는 것 자체는 다섯, 여기를 두면 무조건 막아서 싸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이 없이 좀 강하게 두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두텁게 이어둔 것이군요. 자, 찔러갔고요. 찔러갔다는 것은 지금 차단을 노리고 있다는 뜻인 건가요? 찔러갔다는 것은 바로 지금 차단을 하겠다 그런 뜻인데 흙은 글쎄요. 약점이 없나요? 제가 알고 있는 변화는 이곳을 차단하려면 이 붙이는 수를 둬 놓고 차단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찔러갔다라는 것은 저길 찔러 놓고 나서 붙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넷, 그럼 굳이 뭐 먼저 해놓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일곱, 여덟, 근데 그렇다고 아. 네.
약간은 좀 특이하네요. 제가 특이하다고 하는 이유가 어차피 이걸 교환해놓고 여기 찌른다고 해도 백이 안 맞고 둘 수 있는 행마가 없어요. 이곳 당하는 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데를 붙이고 네. 단수 칠 때 이렇게 둔다고 해도 이 모양 자체가 워낙 백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막을 리는 거의 없거든요. 박정환 구단 생각은 어차피 백이 지금 이곳으로는 안 둘 것이다. 네. 이 호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차피 늘고 싸울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지 뭐 네. 똑같다고 봐야겠네요. 이제 어려운 변화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돌이 끊기면서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곳으로 많이 두는데 30초. 그러니까 흙도 상변 쪽을 두고 싸울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를 붙여서 네, 이런 식으로 두고 꽁을 가는. 그러니까 상변 같은 경우가 물론 백의 집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흙의 이 날일자가 좀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정리를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원래 이 변화에서 흙이 중앙으로 붙여서 나가는 게 가장 많이 두어지고 있나요? 지금 이 막는 거는 가장 강력하게 이제 전투를 하는 수고요. 네. 이 막는 것 아니면은 붙이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두어집니다. 방금 이 소개해 주신 변화는 좀 타협으로 네, 흙의 두 점을 가볍게 처리하고 이 좌변의 백 두 점을 또 공격하는 그런 수법이었다면은 실전에 이 박정환 구단이 막아간 수는 가장 강력하게 계속 전투를 이어가 보자 이런 뜻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박정환 구단은 이 모양 자체가 좀 뭐 자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윤준상 구단이 이곳을 젖힌 것은 지금 조금 특수한 모양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길 젖히고 흙이 이어도 백이 살아있는데 지금 왜 받지?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흙이 만약에 먼저 둔다면은 여기를 젖히고 이곳을 끊어요. 그래서 잡으면은 단수를 치고 이어서 내도 당장은 안 들어가지만 패맛을 남겨놓습니다. 네. 그렇다고 백이 여기를 이제 흙이 젖히고 끊었을 때 지금처럼 두면은 단수 치고 여기 단수 치면은 그냥 쉽게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 젖히고 끊는 이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귀를 지키는 것이 정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흙의 경우에서 이 막는 수가 좀 강력하다, 이제 전투를 계속 하자라는 뜻이다 말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래 놓고서 이런 변화를 똑같이 두면은 상변을 흙이 버린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만큼 악수거든요. 네. 그리고 좌변 흙 대마도 괜히 이곳이 오면서 완벽하게 살아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흙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상변을 이제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는 흙 두 점을 움직여 놨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 계속 움직여 나가면서 전투를 이끌어 갈 것 같은데요. 전투를 할 거라면은 아까처럼 이 붙여서 나가는 게 좀 악수가 될 수도 있겠군요.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이구자가 무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붙이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데는 좋은데 백 모양이 좋아지면 상변 쪽이 흙이 좀 답답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행마하나요? 네, 입구자로 비켜가는 행마죠. 자, 그러면 백도 이 중앙 쪽 돌과 또 이 좌변의 돌들을 다 돌봐야겠어요. 하나, 네. 둘, 근데 이 돌은 뭐 아직 공격 대상은 아니고요. 일단 이 중앙 쪽 여섯, 돌을 한 칸 정도 뛰면서 여덟, 아홉, 행마를 하는 게 일단 가장 무난하죠. 2번 남았습니다. 뭐 안 두면 큰일 납니다. 바로 잡히는군요. 네. 촉촉수로 바로 잡히죠. 자, 이 장면에서 윤준상 구단 초읽기 한 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 행마할 때 한 칸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곳이 호구 자리가 되는 곳이기도 하고 네. 이 모양 자체가 백이 괜찮은 모양이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는 행마는 이곳 한 칸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 흙이 두 칸 띄었을 때 그 다음 행마가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섯, 윤준상 선수가 차라리 여덟, 뭐 이런 데를 두고 그러니까 여기 교환을 굳이 뭐 득이라고 보지 않으면은 아. 그냥 중앙 쪽을 둘까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초읽기 한 번을 사용을 하고 자, 결국엔 일감대로 행마를 했습니다. 네, 한 칸으로 단단하게 벌려 나가고 있고요. 자, 16강전 네 번째 대국 박정환 구단과 윤준상 구단의 대국입니다. 좌상에서 접전이 이뤄질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바둑과 커피의 만남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윤준상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16강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초반 정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상변 쪽을 한 칸으로 행마를 하자 좀 생각하기 어려운 곳을 윤준상 구단이 두었습니다. 여길 밀어갔어요. 그러니까 흙의 안형을 없애겠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아주면은 당장 이곳을 젖히겠다라는 뜻은 아니고 이 교환 자체가 나중에 흑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득이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은 흙이 막으면 백이 이제 있는다고 보면은 그냥 한 집이 나 있거든요. 네. 물론 여기 들어가고 뭐 이렇게 두면은 한 집 안 나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뭐 거의 나올 모양이 아니고요. 네. 근데 이렇게 교환을 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그냥 젖히면 아주 깔끔하게 젖히면 한 집도 없어요. 그렇다고 안 받자니 이 단수 한 방이 또 흙이 기분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격적인 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상대가 먼저 도우니까 기분이 나쁜데요. 아픈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우 단도 이제 초읽기 들어갔네요. 네, 제한 시간을 모두 소비를 했고요. 박정환 구단 막상 상대가 먼저 두어오자 선뜻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우 구단의 머릿속에 아마 없었던 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백이 중앙 쪽에 어떻게 행마를 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집으로도 크면서 나의 도를 압박하는 좀 느린 듯하지만 강력한 수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흑 입장에서 받아주면은 그냥 눈 뜨고 조금 손해 받고 다른 행마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곳을 먼저 행마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조금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번 남았습니다. 좀 더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윤준상 구단의 좌상기 쪽 밀어간 수는 상당히 일리 있는 수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박주환 구단이 이전에 둘 시간이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두려면은 여기에 이제 행마기 전에 막아놓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과론이기도 하고 그때는 이 수 막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애매한 게 그러니까 실전처럼 이렇게 한 칸을 뛸 거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하나, 만약에 흙이 두 칸 뛰는 행마를 한다거나 그랬을 시에는 넷, 여기 뭐 단수 치고 붙여가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이 교환이 손해예요. 여덟, 그러니까 아홉,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곳은 뭐 안 두겠지. 나중에 네. 내가 둬야겠다라고 하고 지금 안 둔 것 같은데 박주환 구단이 지금처럼 한 칸으로 행마를 할 거였으면은 사실 뭐 안 해놓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런 자리가 좀 애매한 자리예요. 자, 박주환 구단 손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세로라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는 순간 선수로 좀 당한 게 워낙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손을 빼는 게 정수라고 보이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윤상 구단이 지금 사실 뭐 여기를 둬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해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초입기 하나를 사용하는 건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지금 초입기를 이미 한 번 사용했기 때문에 또 한 네. 번 넘기면 마지막이거든요. 아, 아직 승부처라고 말할 곳이 오지도 않았는데 네. 마지막으로 계속 두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일단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박주환 구단이 자, 손을 뺐고요. 자, 윤준상 구단도 단수를 치는 게 선수이긴 한데 또 들여다봐서 연결하는 수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곳 단수는 백 입장에서 바로 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계속 안 두다가 진짜 여기서 안 두면 혹시 흙이 막을지도 몰라. 그러기 전에 쳐야지. 네. 미리 쳐놓으면은 넘어가는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백 입장에서는 흙이 만약에 여기 이제 공격하는 돌이 오게 됐을 시에는 한 칸 뛰고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은 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은 지금 뭐 여기로 행마를 할 것이냐 여덟, 아니면 그냥 이런데 상변 쪽을 붙이고 이렇게 늘어서 한 번만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윤재상 구단이 너무 좀 이르게 마지막 초입기까지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좌상에서 초읽기 2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초읽기로 판을 계속 꾸려 나가야 되는데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윤준상 구단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30초. 하나, 해설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 다섯, 네, 지금 네. 이제 윤상 구단이 앞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초입기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 남아 있냐, 뭐 2개 남아 있냐, 마지막이냐 이게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지금 이 보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커제 구단이 몇 번 뒀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유행처럼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한 칸 역공을 했다라면은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이 최근에 이제 하세배 결승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비슷한 형태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박주환 구단이 실전 같은 진행은 좀 전투를 걸어갔다라고 봐야 돼요. 전투를 하기 싫다라고 보면은 그냥 3-3 들어가고 네. 백이 맞고 넘어가고 백이 뭐 하변 지키고 이 정도 포석이 진행이 되었을 텐데 박주환 구단이 조금 타이트하게 네. 부어갔습니다. 박주환 구단이 먼저 전투를 걸어간 것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윤준상 구단이 피해갈 정석은 없는 건가요? 여기서 피해가는 건 일단 여기는 막아야 되고요. 네. 피해가는 것은 있는 것보다 이제 호구 치는 게 조금은 피하는 정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뭐 나가서 그러니까 흙도 두 가지예요. 여기를 뭐 밀고 지킬 때 한 칸 뛰는 서 이거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냥 뚫고 들어가서 늘어야 됩니다. 뚫고 가고요. 여기까지 뚫어 놓고 여기를 뭐 협공하는 거. 네. 그러니까 한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있는 거보다는 호구 치는 게 조금은 전투를 덜 하는 그런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기세로 봤을 때도 그렇고 윤준상 구단의 기풍으로 봤을 때도 호구보다는 있는 게 조금 더 어울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서 보통은 그냥 호구부터 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여기부터 지금은 그냥 끊으면은 백이 상변을 두는 게 아니라 좌변 쪽을 여기를 끊어가면 흙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네. 순간
제가 전혀 모르는 박정환 구단의 새로운 연구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수순만 좀 네. 바뀌었을 뿐이지 뭐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보강을 해두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여기를 붙인다든지 이곳을 나온다든지 했으면 이제 상변 쪽을 좀 작게 버리고 좌변 쪽을 협공하는 이런 진행이 되었을 텐데 지금 박정환 구단은 상변 쪽을 다 이제 살려가면서 네. 전투로 갔고요. 자, 이렇게 서로 쪼개지는 모양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좀 생각하기 힘든 수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백 입장에서 뭐 이런 데를 날리자 것인지 아니면 이런 데를 붙이면서 상변 쪽 들어가는 걸 볼 것인지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둔다면 그냥 아예 그냥 상변 쪽을 둬서 흙을 나오게 하면서 같이 나오는 이런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택은 많은데 정확하게 어디가 좋다 이런 생각이 딱 오지가 않거든요.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발은 느리지만 집으로도 크고 두텁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흙 입장에서 막는 거는 일단 집으로도 손해고 안형적으로도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을 기분이 나진 않습니다. 여기서 고민을 좀 하다가 날일자로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네, 한 칸을 띄고 여기 벌리자 여기서 막아갔어요. 글쎄 뭐 막는 수는 집으로도 크고 두터운 착점이긴 하지만 네, 글쎄 한 번 손 뺐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막아놓는 것 자체가 백이 당장 두지 않는다면 흙이 젖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조금 짠 수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한번 지키자. 여기를 이제 걸쳐서 또 이제 모양이 나뉘어지게 되었네요. 박정환 구단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두네요. 그냥 네.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하면은 여기 지켜지면은 전체적으로 집이 별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좌변 쪽에 이 흙돌이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거든요. 네, 반집 그러니까 물론 흙이 젖혀 있으면 선수 한 집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당장에는 백이 먼저 두면 한 집도 없기 때문에 반집 나 있고 중앙으로 탈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글쎄요. 일단 흐름만 놓고 봐서는 백이 뭐 전혀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이 두텁게 정리가 됐고 물론 백돌도 지금 뭐 살아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앙 쪽으로 나오면서 정리가 됐고 아무래도 백돌이 많은 곳에 흙이 먼저 들어와서 백이 흙의 돌을 가르면서 양곳마로 지금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백 쪽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박정환 구단도 지금까지 이 수순이 단 한 수도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백이 바둑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기분이 좀 좋은 정도.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동안 좌상의 전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실전 계속 보시죠. 자, 윤준상 구단은 마지막 초읽기, 박정환 구단은 한 번의 여유가 더 있는 상황입니다. 자, 초반 투자가 많았습니다. 윤준상 구단.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박정환 구단 초반에 아주 강력하게 두어가면서 전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 붙이고 나오면서 오늘은 이 경기 흐름이 제가 처음에 시작 전에 예상했던 거와는 조금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윤준상 구단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좀 두어 나가고 박정환 구단이 약간 좀 수비적으로 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전투적인 정석을 선택한 것은 박정환 구단이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서로 모양이 갈라지면서 도대체 어떤 돌부터 돌봐야 될지 어려워졌습니다. 모양은 흙이 별로 기분이 좋진 않은데요. 뭔가 무너지나요? 어떨까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길 그러니까 안 받기는 어려워요. 그냥 네. 나가면은 양쪽이 차단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수단이라 본다면 있던지 막던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당하면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연결 여기나 이렇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모양으로 봤을 때도 하나, 그닥 둘, 좋아 보이지 않고요. 여길 막아도 비슷해요. 다섯, 네. 여섯,
흑이 그냥 빈삼각으로 계속 연결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뭐 좋은 모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백 입장에서는 이런 데를 이제 한 칸 띄고 흑이 나가면은 또 이렇게 나가고, 백이 뭐 흑을 양쪽 가르고 있긴 하지만 흑도 그렇다고 아예 뭐 못 싸울 모양은 아닙니다. 네. 중앙에 떠 있는 이 백돌은 30초. 거의 뭐 하나, 완성이라고 둘, 봐도 될까요? 셋, 지금은 거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다섯, 당장 여기를 씹으면 바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 백돌이 두텁기 때문에 이 정도는 거의 돼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네. 더더욱 조금 힘이 있어 보이죠. 공격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변은 오히려 나중에 백이 윤준상 30초. 구단이 이런 데 둘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둬서 그냥 날일자로 넘어가면은 그만큼 굴복시키는 거고, 네. 붙인다면은 상수가 하수분들에게 많이 쓰셨을 만한 수법이에요. 이런데 이제 갖다 붙여서. 근데 실제로 프로 바둑에서도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막으면 단수치고, 이거는 흙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흙 모양이 좋지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윤상 구단도 그냥 두텁게 둔다면 이 정도.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늘어지는 행마가 된다라면은 여기보다도 이렇게 둬서 흙을 그냥 넘어가게끔 하는 네. 수단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타이밍에 어깨를 짚어가서 흑의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타이밍에 뒀다라는 거는 여기를 늘지 않겠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늘 생각이면은 이 교환이 악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맛을 노릴 수 있는 곳을 맛을 없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수의 의미는 이렇게 여기까지 해놓을지 안 해놓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30초. 여기가 좀 더 낫겠네요. 이렇게 둬서 아. 자기를 셋, 먼저 한 번 더 강하게 공격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곱, 흙이 단수 칠 때 어깨를 짚으면은 흙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발하거든요. 지금도 반발을 했네요. 오늘 박정환 구단 정말 계속 강력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반발하고 나서 보니까 네. 당연히 반발을 해야 되는 자리로 보이네요. 지금 아. 넘어가는 것은 좀 너무 백의 뜻대로 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막는다면은 쉬워서, 물론 백이 사는 건 어렵지 않지만 살 때 흙이 또다시 이곳을 붙여서 나오면서 오히려 상변을 차단했던 이 백 두 점을 압박하는, 네. 지금은 이 작전이 훨씬 더 강력해 보이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먼저 찝어가고 있고요. 흑에게 이 날일자로 포위를 당하니까 굉장히 깝깝하던데, 그럼 백이 그 자리로 한 칸으로 뛰어나가면 좀 싱겁나요? 이거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이제 귀 둘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여기서 손 빼고 좌귀. 여기는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싱겁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어차피 이렇게 한 칸 뛸 행마를 할 거면은 네. 하나, 그냥 이 교환 자체를 사실 안 하고 셋, 그냥 두는 게 오히려 다음에 다른 수단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이왕 뒀다면. 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어깨 지퍼간수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네. 일단 지금 이 수 자체도 완벽하게 다음에 이제 두면 완벽하게 살아 놓을 수 있는 수를 지금 둬놓고 지금 맞겠다, 이렇게 네. 봐야 되거든요. 박정환 구단 지금 이 장면에서 초읽기를 사용을 했어요. 이제 박정환 구단도 마지막 초읽기인데요. 자, 두 기사가 모두 때이르게 마지막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박정호 구단도 마지막 30초. 여기를 이렇게 하나, 지금 그냥 받기는 싫고 네. 어떻게 조금 효과적으로 다섯,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둬서 패를 버틸 수 있나? 뭐 이런 수단을 조금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수익기가 완벽하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자, 연구를 해 보았지만 지켜두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호 구단 이
대국을 중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박정환 구단은 조금은 이 시간패를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직접 사실 저희 프로기사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저희들 말에 의하면 9.8초에 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직접 두고 초시계를 누르면은 사실 시간패 당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네. 박정환 구단은 조금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시원이 지금 부를 때는 제가 이제 리그 중계할 때도 몇 번 그렇게 느꼈고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이 초시계를 누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갖고 착수를 하는 것이 또 이 보는 입장에서 마음이 더 편하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 봐도 이제 중계하다 보면은 뭐 수도 어렵고 다른 것도 다 어려운데 네. 이것도 걱정이 돼요.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날지 않을까. 네. 지금 윤진상 구단도 막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밀어서 두는 게 흙으로 하여금 손을 못 빼게 하는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지금 두었습니다. 여기를 지금 젖혀서 두면은 그냥 뭐 이어서 두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를 젖히고 늘어서 끊으면은 네. 나가서 축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흙이 잡히거든요. 둘, 셋, 예를 들어서 이어서 둔다면은 다섯, 둬서 여섯, 귀를 차지하면서 전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홉, 아, 그리고 먼저 이어도 뭐 비슷하겠네요. 흙이 이 귀에 젖히는 게 뭐 무섭다고 이런 식으로 행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차피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게 꼭 좋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가 만약에 흙이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이상하거든요. 차단만 했을 뿐이지 그냥 넉점이 마지막 30초. 잡힐 위기가 하나, 되기 때문에 둘, 셋, 윤준상 구단이 처음에는 그 수를 생각하고 뒀던 것 같은데 지금 약간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러다가 후수를 뽑게 된다면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후수를 뽑으면 좀 재미가 없죠. 네. 여기까지 지금 두었는데 결국 그냥 중앙 단수 한 방 맞고 아무것도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상 구단이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계속 혀를 조금 차면서 지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백이 여기서 우상기를 못 둔다고 생각하면은 상변에 이 교환들이 뭐 득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30초. 오히려 둘, 그냥 밀지 않고 이렇게 한 칸 뛰고 넘어간 것보다도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일곱, 귀를 다 굳혀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한 칸 뛰고 넘어갔으면은 귀에 이제 뭐 3-3이나 이런 네. 수를 노릴 수 있는데 여기를 그냥 둬서 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자로 내렸으면서 귀를 지키면은 그냥 다 집이 지어진 거거든요. 네. 자, 젖혀갔는데요. 젖혀갔다는 것은 지금 귀에서 삶을 도모하겠다는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이렇게 두고 넷, 다섯, 그러니까 여기가 흙이 완벽하게 선수가 되면은 사실 네. 백이 이 싸움은 안 좋아요. 근데 아예 받아주질 않고요. 그게 더 묘미가 있을까요?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여기는 뭐 백이 이어도 어차피 뭐 집이 되는 곳은 아니고 이렇게 이어지는 모양이 나와도 호구 자세가 그냥 젖혀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상변을 다 뚫려도 우변 쪽을 차지할 수 있으면은 만족이다. 박정환 구단이 원하는 거는 젖히고 마지막 30초. 늘면은 하나, 끊어서. 이거는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상하냐면요. 다섯, 한 칸에 뛰어서 살아야 되는데 네. 여덟, 이렇게 다 해놓고 붙이고 아. 늘었는데 백이 그냥 여길 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네. 기세의 바꿔치기가 일어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지금 이 변화를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이 전체적인 형태 자체가 조금 기분 나쁘다 이렇게 봤다라면은 그래도 일단은 끊고 싸웠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붙였다는 수 자체가 좀 타협을 생각한 수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세에 있어서 좀 자신 있어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정원 같은 기사랑 둘 때 바둑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상대가 이렇게 내가 좋다라는 식으로 타협을 선택해 오면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아, 내가 나쁜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각자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백은 상변을 파워했고 대신 이 우변 쪽은 흑이 발언권을 더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상변이, 그러니까 네. 지금은 어차피 흙이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뭐 문제는 없지만 여기가 막혀져 있었을 때 이 사활이 지금 하나, 둘, 뭐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막는 게 백이 선수라고 보면은 백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차상기 뭐 이런 것도 흙이 선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에는 여기 젖혀 이으면 아니죠. 젖혀 이어도 잘 잡힐 돌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희 수익기로는 상변의 별다른 수는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를 이제 젖혔을 때 만약 막아야 되면은 찌르고 치중 들어가면은 사활이 걸리거든요. 아. 이건 걸리는데 여기 젖힐 때 이렇게 이 자리를 두면은 네. 여기는 확실히 한 집이 눈이 나 있고 여기가 이제 집이 되냐 안 되냐인데 이거는 살아 있어요. 네. 물론 이런 건 있겠네요. 여기까지 찔러지면은 넷, 이거는 사활이 걸리네요. 아. 다섯, 여섯, 일곱. 특이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우상기 쪽을 노리는 거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백이 여기를 연결했는데 뭐 선수가 아니고 흑이 여기를 한 번 더 지킨다고 생각하면은 집으로 엄청 손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늘고 젖히면은 흑이 2단 젖히는 수가 너무 눈에 뻔히 보이니까 네. 약간 비튼 거예요. 지금 늘어서 두면은 여기 이제 붙여서 처음부터 그냥 붙여서 끊었으면은 사실 단수 치고 막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미리 입구자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쉽게 수가 납니다. 여덟, 아홉.
지금 중요한 순간이네요. 백이 뭐 백은 도스니까 이어야 되고요. 단수니까. 여기서 네, 먼저 막아서 넘어가서 타협이냐. 네. 여기를 만약에 막는 수가 흙이 되면은 백이 엄청 곤란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요. 두 기사 모두 만만치 않을 것 마지막 같은데요. 초읽기예요. 마지막 초읽기에 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뭐 해야죠. 정답을 뭐 알고 하는 건 아니어도 네. 뭐 마지막 쇼이기니까 마지막 해야 되고요. 30초. 자, 여기서 둘, 근데 제가 아는 박정환 구단이면은 네.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막는 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짧은 시간 내에 수있긴 했겠지만 네. 아, 수가 진짜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됐을 시에는 조금이라도 안전한 쪽으로 둘 확률이 높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 한번 참아두면서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착점은 어디가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